안녕하십니까. 간만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9일 새벽 3시 34분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제 집이고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예, 뭐 오늘도 뭐 양주시 얘기인데요. 몇 가지 뭐 저도 이제 뭐 방송을 안 켜려고 하다가 잠도 안 오고 참 요즘 많은 회의감도 들고 사람에 대해서 인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역시 인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그렇게 뭐 시간이 많이 갖다 보니까 그래도 또 여러 가지 또 입장을 밝혀야 될 것 같아 갖고 이렇게 켰습니다. 일단 우선 요 근래 제가 그저께인가 어저께 썼던 어저께죠. 그래서 썼던 그 양주시 복합 커뮤니티 센터 이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마디로 이 총체적 난국이고 세금 먹는 하마다 또 부실 행정의 결정판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당초에 추진했던 거는 2017년도에 뭐 이성호 시장이 경기 북부 상공회의소 연수원 건물 삼성동에 위치한 거기서 확대 간부 회의를 재선에 성공한 지 불과 며칠 한두 달 지났나요? 7월 며칠 날 거기서 확대 간부 회의를 진행하고 구의부지를 강하게 내비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관련 과장들은 리모델링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논의와 보고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후 이거에 대해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이제 활용 방안에 대한 컨설팅 용역을 모 업체에다 맡깁니다. 그래서 이 업체는 수의계약 금액 2천만 원에서 20만 원이 빠지는 1,980만 원에 이 입찰 이 용역을 받아낸 거예요. 수의계약이니까 그냥 지정해서 준 거죠. 그 업체. 그래서 이 업체가 내놓은 보고서를 보니 지금 보고서도 확보했습니다. 보고서를 보니 이제 뭐 거기에 뭐 구체적으로 뭐 이렇다 저렇다 평가는 없는데 의견이나 그냥 이제 객관적인 팩트를 나열했는데 일종 주거 지역이고 임야가 있다 보니 용적률과 여러 가지 신축했을 때 불리한 점이 있어 리모델링 하는 게 타당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팩트만 나열한 것 같아요. 뭐 그걸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제 의견은 없지만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이라는 것이 리모델링을 해서 일부 중출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해야 되겠다는 거를 에 대한 공식적인 계획이 처음 문건으로 수립된 거죠. 양주시에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시 이제 설계를 공모합니다. 법에 따라서 1억 원 이상에 되는 설계는 반드시 공개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입찰을 한 결과 공교롭게도 이 연구 보고서를 낸 업체가 이 설계 안건을 약 6억인가 5억 얼마에 단독 입찰을 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설계를 리모델링으로 그립니다. 물론 이제 그 전 단계에 이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의회 협의를 거칩니다. 의회에서는 뭐 지금 의회 의원 회기 때가 아니라 전 의회 의원들이 있을 때죠. 민주당이 몇 명이죠? 민주당 6명에 국민의힘 2명이었죠. 그때
협의를 두 번인가 세 번을 하는데 이제 첫 번째에서는 안정성 문제가 의정협의에서 나왔고요. 두 번째는 금액에 대한 문제가 나온 거죠. 금액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는 건 구입에 동의하니까 금액을 좀 싸게 해야 된다는 것까지 발전한 거죠. 서로 공식적인 의정협의는 기록은 있지만 그 전에 이제 수없이 그거에 관련돼서 의원들과 이제 개별적으로 담당 부서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예, 논의를 했겠죠. 의논을 했겠죠. 자, 그래서 그 금액은 어떻게 책정되느냐? 175억인가 그럴 거예요. 정확하게 제가 제가 하도 새벽에 피곤해서 나름대로 제가 기억력은 좋은데 하여튼 뭐 제 기억으로 175억인데 이 중에 이제 이게 어떻게 책정된 거냐? 토지를 약 10,000평 정도 되는 토지를 150억에 150억에 약 150억에 매입하고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는 노후된 건물이죠. 엄청 건물에 대해서는 약 30억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해서 이제 매입하는 걸로 이제 됐는데 거기서 약 7억을 깎아서 20몇 억에 그래서 도합 175억에 이 부동산을 매입을 하게 됩니다. 매입 금액을 정하는 것도 좀 약간 제가 보기에는 석연치가 않아요. 감정평가사, 매수자 측 감정평가사, 매도자 측 감정평가사가 그거를 이제 세워서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그 감정평가한 금액의 산술 평균을 갖다가 이제 매수 금액으로 잡고 그 매수 금액에서 일부를 깎아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시청에서 감정평가사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고 감정평가를 했어요. 그다음에 건국부 상공회의소 8년 측에서 감정평가사를 내서 110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럼 평균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0만 원과 110만 원 평균값. 예를 들면서 정확하지 않으면 105만 원이라고 합시다. 이게 105만 원이라고 정해진다는 거예요. 아니 부동산을 싸게 사는 게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개인 거래할 때 싸게 사는 게 가장 싸게 사는 게 이제 목적이잖아요. 파는 사람은 많이 비싸게 파는 게 목적이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근데 아니 그거를 갖다가 만약에 시에서 안 사면 경기부상공의 연수원을 누가 사주죠? 어디서 사죠? 그것도 이제 첫째 의문이고요. 그렇다면은 그걸 왜 이거를 구태여와 이성호 전 시장님께서는 그 양주신 왜 이거를 구태여 부지를 매입을 해서 이 왜 그걸 국가 커뮤니티 센터나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될 것인가를 왜 의사를 가지고 매입을 왜 서둘렀을까요? 저는 거기서 의문점이 생기는데 이거는 뭐 제가 능력 밖이라서 해결할 수는 없는 방법이고 그 와중에 그럼 공사금이 구입된 건 어떻게 마련됐냐? 이제 2018년 7월에 회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공개 회의를. 그 이후에 또 공교롭게도 2018년 9월에 행안부에 접경지역 지원 금액에 대해서 공모를 했는데 뭐 접경지역은 이제 사실 휴전선에서 25km 안쪽에 있는 자치단체인데 강원도와 경기 북부 일부가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양주시까지 딱 해당되는데 거기에 이제 돈을 나눠주는 거예요. 몇천억을 수립 예산을 세워서 그냥 균등 분배하는 거지 이게 꼭 공모사업에서 되고 안 되고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하겠다고 신청을 한 거죠. 그래서 다른 시군도 이제 동두천도 그렇고 연천도 그렇고 복합 커뮤니티 센터로 응모를 했어요. 그래서 다 됐어요. 그래서 동두천은 100억을 받아서 동두천의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지금 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축을. 근데 양주만 구태여 그 돈에 양주는 80억 정도 받기로 하고 왜 구태여 낡은 건물을 사서
그것도 싸게 사는 것도 아니고 감정 평가를 해갖고 그 중간값으로 해서 구입을 한다. 그리고 또 그걸 깎은 것도 아니에요. 토지값은 중간 산수인 평균값을 그대로 받아줘요. 건물값만 7억 5천 깎은 거예요, 양주시는. 그러니까 이건 매수자보다 매도자한테 굉장히 유리한 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사인 간의 거래를 생각해 보면 뭐 공유장 취득에 대한 건 어떻게 하는지 제가 전문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이래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일단은 그거를 구입하게 됩니다. 중간에 이제 적경지역 지원에 대한 그 공모도 돼서 운도 좋게 선정도 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그거를 헐고 날 노후 건물을 헐고 새롭게 졌다 그러면 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졌다 그래도 어차피 부동산은 실체가 있는 거니까 시의 재산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시민들이 그걸 또 활용하면 또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그렇다 쳐요. 이해가 가. 근데 그걸 리모델링을 했는데 리모델링을 어디 경기도 어디에 있는 모 건설업체에 60억에 또 계약을 합니다. 60몇 억에. 근데 또 웃긴 거는 그럼 리모델링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리모델링이라는 거를 공사를 발주를 해서 계약을 하면 적은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60억이면.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턴키 방식으로 다 A부터 Z까지 그 맡은 업체에서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잠깐 물 좀 마셔.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이제 관급공사 다 그렇고요. 근데 희한하게 이거는 리모델링이 뭘 갖다가 이제 리모델링 뭐 외벽만 하고 내벽 뭐 구조 변경만 하는 걸 갖다가 리모델링이라고 생각하고 한 건지 그 이후로 엄청나게 모든 세부 공정에 대해서 다 양주시에서 그 물건에 대해서 다 발주를 하고 공사를 합니다. 뭐 세세하게 제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절차를 계속 거치면서 심지어 음향과 심지어 승강기 심지어 차단기 심지어 무슨 전기 뭐 이런 것까지 세세한 거 얼마까지 작은 것까지 다 양주시에서 발주해서 준공을 합니다. 그 돈이 6, 70억이 됩니다. 제가 계약 어저께 이제 새벽까지 5시까지 그 계약 현황을 일일이 다 검토를 했습니다. 건수를 다 양주시에 몇 년치 그 계약 그걸 자료를 확보해 갖고 좀 아주 피곤했습니다. 그걸 일일이 엑셀로 넣어서 계산했는데 그게 한 6, 70억 됩니다. 그래서 공사금만 120억 가까이 지금 지출된 걸로 나옵니다. 물론 이제 제가 거기서 몇 개 빠진 것도 있고 더한 것도 있겠지만 편차를 생각해도 120억에서 약 130억 공사비만. 야, 그러면 땅값 175억에 공사비 총 120억 정도 잡고 그럼 200, 320억에서 330억 들어가는데 아니 이거면은 새로 저도 멋있게 질 것 같은데요. 양주에다 양주 뭐 땅 싼 데다가 아니면 국유지 공유지에다가 양주 가지고 있는 원래 땅에다가 이걸 300억까지 들여서 해야 되나? 근데 더 웃긴 거는 이 300억을 들여서 그걸 리모델링 끝났는데 그게 또 그거 자체가 또 부실 공사라서 준공이 6월달 떨어졌는데 활용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가 새고 정현호 의원의 제가 현장을 가보지를 못해서 비 새는 걸 눈을 못 봤기 때문에 그걸 본 양주시의 정현호 의원에 따르면 이분은 또 건축 전문가입니다. 따르면 리모델링 공사가 엉망진창 개판이다. 어떻게 개판이냐? 일단 비가 다 새. 네? 그리고 벽에 앵카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앵카를 박는데 쇠를 박는데 이거를 비를 안 새게 하기 위해서 마감 처리를 해야 됩니다. 실리콘을 쏘고 놓고 뒤쪽에다 또 이렇게 막아서 딱딱딱 막아서 비가 안 나오게 해야 돼. 안 새게 안 들이닥치게 되는데 이거를 아무것도 없이 그냥 허당으로 다 꼽아 놓은 거죠. 그럼 안에는 비어 있고 건물이고 그러면 비가 들어오겠죠.
그럼 언젠가는 누수가 되겠죠. 균열 쪽으로 타고 들어와서. 그럼 천장과 벽이 다 누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바로 잡으려면 돈을 또 얼마를 투입해야 돼요? 벽을 다 뜯어야 되잖아요. 또 이걸. 그리고 애초에 설계 단계에서 이 활용 방안을 깊이 고려하지 못해갖고 입주하에 있는 단체에서도 너무 불만이 많은 겁니다. 하나만 얻어서 해야 될 공간을 두세 개 칸을 다 써야지만 원래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불편하게 또 리모델링 설계가 돼 있고 여러 가지로 참 의구심이 드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또 아시다시피 제가 여러 차례 강조 기사도 썼지만 이 와중에는 또 무엇이 문제였냐? 2018년 말부터 이제 시장님이 정신을 차리고 계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유동 시장님이 중병으로 병가를 또 갔다 왔죠. 그리고 2019년에는 265일을 출근을 안 합니다. 또 2020년에는 아시다시피 2019년부터 20년은 병세가 악화돼서 말을 못 하시고 휠체어에 타고 다니시고 출근도 안 하시고 정상적인 시정 업무를 돌봤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래서 이 자료를 찾아보면 부시장이 주재를 하고 국장들이 중간 보고를 하면서 이 사업을 거의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게 이렇게 대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이제 이렇게 돼 있고 못하고 있으면 거의 뭐 중지를 시키거나 아니면은 좀 천천히 가는 게 상식인데 이거는 희한하게 2022년에 2년 만에 2020년 6월부터 시작해서 2020년 22년 6월에 딱 2년 동안 해서 준공을 해서 마무리를 해요. 돈은 약 300억 몇십억이 딱 들어가고 근데 앞으로 돈이 또 얼마 들어갈지 몰라요. 리모델링 공사에서 뭐 이제 정현호 의원 이제 그 주장에 따르면 야 이거는 그래서 심각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이 점에 대해서 뭐 정현호 의원도 행정사무하면서 지적을 했고 또 민주당의 이지연 의원이 또 오픈 발언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양주시에서는 이에 대해서 입장을 내거나 아니면 감사를 진행하거나 그렇죠? 양주시에서 잘하는 거 있잖아요. 보도자료 내서 반박하고 비판 기사 쓴 사람들 이상하게 만드는 거 잘하잖아요. 왜 입장을 좀 내보시죠, 강수현 시장님.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그 구입 단계에서는 기획실에서 구입을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 기획행정실장도 역임하셨었잖아요. 이걸 누구보다 잘 하실 거 아니에요. 이 과정을. 입장을 좀 시장님 제가 뭐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 메시지로 입장을 좀 달라고 남겼는데 답이 없으시네. 아니면은 관련 그 뭐 공무원을 시켜서 입장을 내든가. 저도 물어보고 싶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반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귀찮아요, 저도. 그래서 이거는 지금 쉽게 넘어갈 상황이 아닙니다. 아니, 세금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조그만 자치단체에서 300억을 갖다가 공유유산을 취득하고 공사하는데 썼다? 야, 이거 만약에 300억을 가지고 땅을 사서 똑같은 거를 줬다 그러면은 얼마나 멋있게 졌을까요? 신축 건물로. 그렇죠? 근데 더 구입 명분도 웃겨요. 옥정지구와 옥정신도시와 고읍지구의 사회복지시설이 없게 이거를 사서 활용을 하겠다. 근데 이 건물이 있는 거는 삼숭동이라는 곳이에요. 삼숭동. 삼숭동 자이아파트는 그 좀 안쪽에 있는 건데 그 안쪽에 이 건물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옥정신도시하고 고읍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편하냐고요. 거기까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죠. 그렇다고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돼 있습니까? 버스 타고 거기까지 가야 됩니까? 그것도 아니죠. 더 웃긴 거는 또 그 앞에 그 운동장 부지가 있는데 거기다 어린이 무슨 센터를 진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미 설계 공모를 해서 설계 공모작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것도 또 엄청난 또 예산을 투입해서 복합 커뮤니티 센터 연결을 해갖고 한다는 건데 과연 이게 합당한 그 사업인가? 그럼 거기다가 몇백억의 예산을 계속 투입하겠다는 건데 과연 양주시가 그만한 재원이나 여력이 과연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곳이 과연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합당한 것인가? 고민해 볼 대목입니다. 자,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제가 계속 취재해서 보도를 쓸 거니까 보도를 낼 거니까 이제 뭐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이제 뭐 개인적인 문제인데 개인적인 것과 관련된 건데 아니 제가 하는 일은 언론사를 조그맣게 운영하고 있지만 기자입니다. 본질적으로. 저도 한 20 몇 년 했습니다. 이 직업. 뭐 남들처럼 무슨 뭐 어마무시하고 뭐 조동종 이런 데 다니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지역신문부터 서울의 언론사까지 두루두루 저도 경험이 많습니다. 국회도 뭐 출입해서 뭐 대한민국 정치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 감각도 있고요. 아니 근데 참 웃긴 거는 아니 제가 이렇게 우습게 보이나 봐요. 제가 만만하게 보이나요? 아니 뭐 딴지를 거는 것도 좋습니다. 의견을 내는 건 내가 쓴 기사에서 의견 당해주면 저는 고맙죠. 독자들이 있는 거니까. 아니 의견을 내는 게 아니라 조롱을 하는데 그걸 달지 마라. 조롱조로 얘기를 하는데 달지 마라. 얘기한 게 제가 잘못됐나요? 제가 그 사람들과 의견까지는 내가 다 조롱하고 공격하는 거를 다 받아줘야 되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양주시의 다수인도 아니에요. 누구냐?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사람들이에요. 강수현 인수위원회에서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렇게 찔려요? 내가 멍꿀이라고 하니까 찔려요? 본인들이 멍꿀이에요? 아니면 되는 거지. 본인이 아니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멍꿀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 없이 의미 없이 맹목적으로 추정하거나 맹목적으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냄비근성으로 활동하시는 일부 누군지 모를 그런 불특정 다수 누군지 모를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지칭하는 겁니다. 양주도 있고 의정부도 있고 대한민국에 어디인가 있겠죠. 많겠죠. 제 생각에 많다고 봐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 그런 사람들을 일깨워줘야죠. 당연히. 뭐 그 사람들 보기에는 거꾸로 내가 반대로 뭐 이상한 놈이라고 보이겠지 몰라도 내가 보기엔 그런 사람들이 참 답답해요.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자기 자아를 가지고 자기가 배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게 지성인이고 시민이지. 아니, 예? 누구 하나를 맹목적으로 추정하고 와와해서 어? 무슨 예술 따른 제자들처럼 따라다니면서 우와 박수치고 언제부터 그랬다고. 강수현을 당신들이 언제부터 알았다고. 양주시에서 당신들이 언제부터 활동을 했다고. 그리고 무엇을 했어? 조금이라도 희생을 해봤어? 아우, 자꾸 또, 오늘 또 흥분 안 하고 열을 안 내려고 했는데, 자꾸 버럭 황민호다, 뭐, 이렇게 누가 자꾸 뭐, 얘 말씀하고 놀리고 그래갖고.
그런 모습이 좀 안 좋게 보이나 보다 싶어서 차분하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예? 아니, 그리고 내가 무슨 공무원입니까? 내가 정치인이에요? 공인, 예? 내가 그런 사람들의 그런 장난과 조롱을 다 받아줘야 돼요? 그럴 의무가 있어요, 나한테? 내한테 그럴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당신들이 얘기해봐요. 나는 내가 하는 일이 비판하는 일이에요. 나는 이성호 시절도 끊임없이 비판했고, 문제점에 대해서. 그리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았어요. 내가 불이익에 대해서 당신 깐다 그랬죠. 녹음도 다 깔 거고. 어떻게 보면 나는 나름대로 이 공익을 위해서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겁니다. 근데 이제 와서 강수현 시장 됐다고 당신들 강수현 시장부터 언제부터 친해서 언제부터 따라다녔다고. 왜 다른 데 가서는 한마디도 못하는 것들이 왜 나한테 와서 난리냐고. 만만하게 보이냐고 내가 이렇게. 아, 그래 찾아오라고. 찾아와서 내 얼굴 앞에서 얘기를 해. 아, 싸우고 싶으면 불만 있으면 덤벼. 아니면 논리로 이기든지 나를. 당신들이 논리로 이기는 게 뭐 있어? 다 감정 아니야. 아, 팩트로 나를 이겨보라고 그러면 내 말 틀렸어? 왜 듣기 거북해? 그래서 듣기 거북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아니면은 강수현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뭐라고 하는 거야? 아니, 그거 참, 난 진짜 그래요. 요즘 와서 참 듣는 참 인간에 대해서 나 좀 약간 좀 그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야, 그래서 참 저는 교회 다니지만, 야, 그래서 믿을 건 신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성경책으로 이렇게 밤에 전 이렇게 틀어놓고 자는데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 예수가 참 이런 우매한 인간들 데리고 참, 어?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까. 그 이제 신이니까 극복했지만 나는 참 극복이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아니, 나를 무시를 하고, 나를 폄하를 하고, 그리고 나한테 불이익을 주고, 나를 죽이려고 덤비는데 내가 바보입니까? 내가 예수입니까? 예? 내가 그걸 다 참고 견뎌야 될 의무가 있어요? 한번 말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나는 그 사건을 위해서, 예? 엄청난 내 시간과 노력과 투자를 해서 기사를 쓰고, 예?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고, 바꾸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관련된 뭐 위원회까지 구성됐어요. 난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개입을 해서 이렇게 그래도 좀 됐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리고 난 뭐 밥 한 끼를 얻어먹거나 커피 한 잔 얻어먹거나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순수하게 난 공익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했는데, 예? 페이스북에서 내가 글 쓰면 다는 건 조롱이고, 예? 놀림이고, 심지어 인신공격까지 내가 이걸 하는데, 내가 왜 이런 걸 당해야 되죠? 너무 잘해주고 너무 조건 없이 해주니까, 예? 너무 쉽게 해주니까 사람이 만만하게 보이나요? 호의가 잦으니까 당신들 권리인 줄 아세요, 그게? 참 어이가 없어, 진짜.
내가 그래서 아무래도 요즘 와서 내가 좀 회의감이 많이 드는 게, 아, 내가 이런 약자들을 위해서, 나의 소신이 약자들을 위해서, 약자들을 도와줘야 된다. 약자들을 위해서 언론은 활동해야 된다. 나 이렇게 생각하고, 난 약자 편에 서려고 무지 노력을 하는데, 아, 이건 아닌다 싶은 생각. 약자는 왜 약자일 수밖에 없는가? 예? 아, 저러니까 저렇게 저러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아니, 그리고 자, 내가 어떤 글을 쓰는 거는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노력해서 내 지식과 상식에 의해서 쓰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뭐 싫어하시는 분도 있겠죠. 당연한 거죠, 그거는. 뭐 나 개인을 싫어서 내가 쓴 글을 싫어할 수도 있는 거고, 내 문체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 거, 내 표현 방식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렇다고 그게 잘못된 건가요? 내가 무슨 욕을, 야, 임마, 뭐 개새끼야, 십새끼 욕을 썼습니까? 예? 양주 멍꾸리라고 해서 기분이 나쁘대. 내가 당신한테 양주 멍꾸리라고 했어? 참, 아니, 이게, 나 이해 못. 아니, 스스로가 스스로를 인정하는 거야? 뭐야, 이거? 찔려갖고. 알다가도 모르겠네. 아니, 그래서 그게 내가 잘못됐다는 건가요? 아, 잘못됐다고 본인은 생각하겠죠. 그건 당신 자유예요. 자유 대한민국이니까. 자유민주공화국이니까. 내가 표현한 것도 내 자유예요. 서로가 서로 자유를 인정해줘요. 왜 내 의식과 사고와 이런 걸 들어와서 왜 수정을 하려고 하고, 왜 교정을 시키려고 하죠? 바본가요, 내가? 저도 나이 50 넘었어요. 저도 대학 졸업했어요. 그걸 들어야 될 의무가 있나요, 내가? 당신들 기분을 좋게 글을 써야 될 내가 의무가 있나요? 내가 공무원인가요? 공무원이란 그럴 의무가 있죠, 당연히. 나는 진짜 자제하고 줄여서 최소한의 진짜 자기 검열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 건데, 예? 아, 그럼 본인도 쓰든지 그렇게 해. 아, 본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행동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서 왜 이득만 취하고 숟가락만 얹으려고 그래? 이거 도둑놈 신부 아니야? 그러고서 뭐 한 사람한테는 뭐, 이렇다 저렇다, 감나라 대추나라 나쁘다 좋다 평가나 논평을 하려고 그러고. 그걸 뭐라 하는 줄 알아? 옛날 선비들 조선시대 때 십선비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더라고. 아니, 강수현 시장이면 당신들은 언제부터 알았어? 강수현 시장을. 이 사람아, 나는 안지 20년도 다 됐어. 20년이 뭐야? 20년은 그렇다죠. 어떤 분이라는 거 내가 잘 알아, 그분. 아유, 참. 내가 하는 거는 내 가인의 욕심을 채우거나, 어? 내가 뭐 이득을 취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지.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내가, 예? 잠도 못 자고 이렇게 하는 거지. 안 해도 그만이에요. 내가 무슨 뭐 양주시 사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 있는 것도 아니에요. 출마할 것도 아니고. 그럼 고맙다고 해야지, 이 사람들아. 어? 참, 나 진짜. 당신들이 무슨 양주시 뭐 대단한 사람들인 줄 알아? 어? 누군지도 몰라. 당신들 몇 명 되지도 않아. 당신들이 무슨 대표하는 사람들이야? 아, 당신 시의원들이야, 그러면? 법적으로 대표 자격을 얻은 시의원들이냐고. 그것도 아니잖아. 도의원도 아니잖아. 그 정치권 언저리에 맴돌면서 어떻게 운 좋고 운 좋아서 어떻게 한 자리 하려고 줄 서거나 아니면 거기 한 자리에서 뭐 어떻게 들어간 거 아니야. 그럼 겸손해야지.
당신들 그렇게 올라가서 만들어진 그 자리가 누구 때문에 희생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어? 내가 임마 이 사람들아, 내가 6년 동안 싸워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물론 뭐 내가 다 전적으로 한 건 아니죠. 응? 나도 나름대로 6년 동안 투정해서 간 거야. 내가 그렇더라서 내가 뭐 인수위원회를 들어갔어. 내가 그렇더라서 지금 이성호 시장이 있던 언론들처럼 지금 계속 이어가서 배 따뜻하게, 어? 비만 걸릴 정도로 이렇게 내가 뭐 좋은 차를 끌고 다녀. 돈을 잘 벌어서 내가 무슨 뭐, 광고를 많이 받아갖고 내가 생활이 윤택해. 이 사람들은 당신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임마 거기다 대고 돌을 또 던져? 한심한, 진짜 한심한, 한심해. 이래서 내가 성경책을 자꾸 보게 돼요. 참, 예수님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 하고. 응? 아니, 누구 때문에 당신들이 그렇게 하는데, 누구 때문에, 누구의 희생과 노력으로. 본인들은 하나도 안 했잖아. 내가 이름 실명 거론해야 돼, 여기서? 어디서 집에, 어디, 무슨, 뭐, 어디, 경기 남부 어디서 살다가 양주시, 당신 양주시 살아, 맞아? 당신 주소 몇 번지야? 대박. 양주 시민이라며? 주소만 옮긴 거 아니야? 이래서 내가 이용규 씨를 내가 이렇게 탐탁잡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유, 진짜. 더 이상 거론한 것도 내 입이 참 부끄럽네요. 음, 존경받으려면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예? 뭔가 얻으려면 씨를 뿌려야 되는 겁니다. 수확하려면 노동을 해야 되는 거고요. 가만히 앉아서 편하게, 예? 달콤한 열매만 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뒷짐지고 얼치감치 서서 감 나와라 대추 나와라, 예? 남의 가치관이나 정신세계를 교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5천만 조그만 꼬맹이 5살짜리 우리 딸도요, 다 자기 자아가 있고 가치관이 있어요. 예? 자기 생각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그게 얘기를 좀 나눠보면 맞을 때도 있어요. 아니, 대다수 맞아요. 걔 입장에서. 그래서 존중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존경받을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래서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제발 양주시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하시고, 예? 이익을 위해서 그러지 마시고, 본인의 이익이나 본인이 속한 몇십 명, 몇백 명의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지 마시고, 좀 넓고 현명한 해안으로 세상을 좀 바라보세요. 그래야 나이 먹었다는 사람들이, 그래야지 존경받는 겁니다.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좋은 아침 되십시오.